안녕하십니까. 카티아 DMU를 활용한 설계 검토 방법에 대해 소개하게 된 다소 시스템의 유기동입니다. 카티아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게 3D 모델링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협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목차입니다. DMU의 소개를 시작으로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와 피팅 시뮬레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카티아 DMU입니다. DMU는 디지털 목업의 약자입니다. 디지털 목업은 제품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제작 과정까지의 제품 설계를 3차원 CAD 모델로 표현하여 컴퓨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분석 평가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 제작성, 조립성, 작업성을 검토하여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시제품 제작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시스템입니다. 다소 시스템의 DMU에는 자료와 같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교환하고 실시간 협업을 위한 DMU 내비게이터, 제품의 간섭 체크를 위한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부품의 조립 및 분해를 순서를 정하는 피팅 시뮬레이터, 제품의 모션을 정의하고 시뮬레이터 하는 키네매틱 시뮬레이터, 대체 제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옵티마이저, 휴먼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여 활동을 분석하는 솔루션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어널리시스는 무엇을 하는 기능일까요? 두 제품을 비교하여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을 감지할 수 있고 제품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제품 간의 최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3D 모델의 간섭 및 충돌 체크가 가능하며 제품의 단면의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에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충돌 및 간섭 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에서는 다양한 충돌 분석이 가능하며 그중 가장 빠르고 심플하게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 파트 투 파트 크래시가 있습니다. 파트와 프로덕트 상관없이 두 개의 부품을 선택하여 간섭이 있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정밀한 충돌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 크러쉬입니다. 클리어런스와 컨택트 그리고 크러쉬까지 구분하여 한 번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충돌 결과를 필터링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충돌 리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 가능하고 충돌 체크 결과를 다양한 확장자로 익스포트하여 저장도 가능합니다. 체크 크러쉬의 결과값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체크 유형으로는 크러쉬, 컨택트, 클리어런스가 있고 계산의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원 셀렉션은 셀렉션 1 안에 충돌 체크하고 싶은 항목을 넣어 비교 계산합니다. 셀렉션 어게인스트 올은 셀렉션 1 안에 선택된 항목과 나머지 모두의 충돌을 계산합니다. Between all component는 트리에 있는 모든 부품의 충돌을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Between two selection은 셀렉션 1에 선택된 항목과 셀렉션 2에 선택된 항목을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게 타입을 설정하고 계산을 하면 프리뷰와 함께 나온 결과값을 충돌에 관련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필터링까지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를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충돌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선택한 프로덕트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모형과 색상으로 타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크러쉬 체크입니다. 우선 타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의 유형으로는 Between All Component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모델에 대해서 크러쉬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크러쉬와 컨택트, 클리어런스를 따로 구분해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별로 프로덕트를 구분하여서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모델의 전체 크러쉬 체크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통해서 내림 차순과 올림 차순을 선택하게 되면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매트릭스 안에서는 색깔과 형상으로 크러쉬와 클리어런스, 컨택트를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은 클리어런스입니다. 이 클리어런스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프리뷰 창에서 그 형상의 결과값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 형식으로는 지금 Between Two Selection 같은 경우엔 두 개의 셀렉션 창으로 나눠져 있으며 셀렉션 1과 셀렉션 2를 구분해서 충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설계자들이 광범위한 데이터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선택하여 충돌 체크를 하실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값들을 보시면 왼쪽의 트리 창에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드 온 셀렉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렉션 창에 충돌 체크하고 싶은 모든 프로덕트나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충돌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익스포트 에즈입니다. 저희가 지금 충돌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값들을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섹셔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섹션은 부품을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간섭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며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설계 오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섹션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랜과 슬라이스, 그리고 박스 모드가 있으며 이러한 모드들은 볼륨 컷 모드로 변환하게 되면 3D 단면을 볼 수 있고 부품의 내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셔닝 플랜의 위치를 설정하는 포지셔닝 방법으로는 좌표값을 지정하여 정확한 위치값을 설정하고 단면을 생성한 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에디트 포지션 앤 디멘전이 있으며 지오메트릭 타겟은 3D 상에 있는 엣지나 엑시스, 플랜 등을 선택하여 단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바이 2, 3 셀렉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라인과 한 개의 포인트, 그리고 두 개의 라인, 그리고 세 개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단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섹셔닝의 결과값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값을 여러 가지 확장자로 저장하여 파일로 만들 수 있으며 결과값을 저장하지 않고 파트와 드로잉으로 오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인 익지스팅 파트를 사용하여 바로 파트 안에 결과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값의 옵션으로는 섹셔닝 필, 크래시 디텍션, 그리드가 있습니다. 데모 영상 보시겠습니다. 섹셔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플랜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전체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드를 플랜 모드, 슬라이스 모드, 박스 모드 선택이 가능하고요. 노란색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플랜들의 위치가 변경이 되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 양쪽, 박스 형태는 박스 형태의 안쪽에 있는 단면들만 보실 수 있는 펑션입니다. 왼쪽 창에는 항상 프리뷰 창이 나와 있고요. 볼륨 컷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플랜 안쪽에 있는 컷들을 내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섹셔닝 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다 치수 체크가 가능하고요. 디멘전을 선택하시는 것들은 기존에 쓰시던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값들 안에서의 옵션입니다. 주어진 색상, 카티아 파트에 있는 색상을 바로 섹셔닝에 반영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만 표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을 움직이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안에서는 충돌 체크까지 가능합니다. 충돌된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과값 안에서 그리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드 값도 모드와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간격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과값 저장입니다. 결과값 저장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오픈해서 파트와 드로잉으로 바로 오픈하실 수 있고요. 드로잉의 파일은 카티아의 캣 드로잉 파일입니다. 결과값들의 위치를 수정해주고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전체 설정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파트나 프로덕트를 따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섹셔닝만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저희가 섹셔닝 하고 싶은 플랜들을 임의로 모델이나 기존에 만들었던 플랜들을 활용하여 섹셔닝 할 수 있고, 3포인트나 라인을 통해서 포지셔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컴페어 프로덕트는 설계가 업데이트 되었지만 형상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빠르게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드 모델과 뉴 모델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고 모델링이 추가된 부분 그리고 삭제된 부분을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줄 타입을 설정하고 프리뷰를 하게 되면 지오메트릭으로 비교도 가능하고 시각적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비교도 가능합니다.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두 개의 파일이 같이 있는 경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치를 옮겨서 컴페어 프로덕트를 사용해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좌표값이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서 애드 모드와 리무브 모드 두 가지 다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오메트릭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애드된 부분만 보실지 아니면 리무브된 부분만 보실지 선택하여서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를 선택을 해서 애드된 부분과 리무브된 부분을 CGR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파트 안에다가도 CGR 파일을 넣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적 비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표현이 되고, 지금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 올드와 뉴 버전으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페이스 어널리시스의 나머지 펑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턴스 앤 밴드 어널리시스의 타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델링의 최소 거리를 측정하는 미니멈 디스턴스와 부품과 부품 사이의 특정 축 방향으로 최소 거리를 측정하는 along XYZ, 그리고 밴드 어널리시스는 정확한 범위 내에서 최소 거리를 측정하고 정의한 범위 내에서 제품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주변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허용하는 거리를 입력을 하고 그 부품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저 아크 섹션은 세 개의 점을 통해 그려진 호의 길이, 각도,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3D 어노테이션과 2D 어노테이션이 있으며 스페이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얻어진 측정 값들이나 설계 오류들을 다른 직원과 협업을 위해 3D 상에서 또는 2D 상에서 정확한 작업 지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밴드 어널리시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미니멈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재고 싶은 두 개의 파트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가스통과 좌석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최소 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 거리를 측정하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어떤 개체가 잡혔는지에 대한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 어널리시스고요. 밴드 어널리시스에서도 똑같이 확인하고 싶은 두 개의 파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플라이에서 나온 결과 값은 좀 전과 다르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미니멈 디스턴스와 맥스 디스턴스를 설정을 해줘야 거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최소 거리 시작점에서 반대쪽에 미니멈은 빨간색, 맥시멈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결과값들은 프리뷰 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은 CGR 파일이나 XM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CGR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결과값이 없는 모델에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스턴스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이드 시켜 놓고 좀 전에 만든 CGR 파일을 existing 컴포넌트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넣게 되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 부분에 CGR 파일이 임포트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들을 한쪽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 쇼를 통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보고 싶다 하면 설정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Between two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셀렉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좌석과 핸들에 선택을 하게 돼서 최소 거리를 봤는데, 지금 뒤에 가스통을 하나 더 선택을 하게 되면 좌석은 핸들보다 가스통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저 아크 셀렉션입니다. 세 개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포인트의 아크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때는 랭스와 앵글, 그리고 레디우스, 그다음에 디멘전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거리 측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D 어노테이션입니다. 3D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델에다가 3D 어노테이션을 넣어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이름을 확인해 줄 수도 있지만, 작업자들에게 특정 포인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작업 지시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D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섹셔닝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3D에서도 가능하고요. 3D에서도 2D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러쉬 난 부분에 대해서 충돌 체크를 해달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사용해서 손글씨처럼 사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된 부분들은 트리상에만 남아 있고요. 그걸 보시려면 매니지 어노테이드 뷰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뷰들을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피팅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팅 시뮬레이터는 소비재부터 자동차, 선박, 중장비까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산업 분야의 제품의 조립 과정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분해 과정들을 동작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제품의 부품을 이동하는 단위 순위로 설정한 후 경로를 설정을 하고 순서를 정의하여 공간의 물리적 경로와 공간 확보를 위한 볼륨을 만들어 충돌이 없는지 최적화된 경로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피팅 시뮬레이터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팅 시뮬레이터에서 첫 번째로 셔틀을 정의해야 됩니다. 셔틀이란 조립 또는 분해를 위해 동작을 정의하는 객체의 단위이며, 파트와 프로덕트 구분 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택하게 되면 프리뷰를 확인이 가능하시고 셔틀 단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대축을 중심으로 최대 회전 각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가스탱크와 같은 특정 부품에서 액체를 흘러내리지 않고 이동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셔틀을 설정하고 나면 트랙을 만들어 분해 조립의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트랙 인터폴레이터에서 이동 경로의 형태를 라인, 서플라인, 컴포지트 서플라인 중 선택을 하고, 모드에서는 이동 속도와 시간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경로를 만들기 위해선 레코더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 변경, 삭제, 그리고 순서 변경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경로를 만들어주며, 에디트 타임에서는 만들어진 경로의 상세한 시간까지 설정을 하면 트랙이 완성이 됩니다. 제너레이트 트랙은 하나 이상의 엣지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트랙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트랙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에디트 시퀀스가 순서를 조합해 줍니다. 먼저 활성화시킬 트랙을 선택하여
액션 창으로 옮겨주고 옮긴 트랙을 동작 순서에 맞게 조합을 하는데 이때 move up, down을 사용하여 순서를 옮겨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동작을 해야 하는 트랙은 merge up, down을 사용하여 조합을 합니다. 그렇게 액션 창에서 조합을 하고 나면 플레이어에서 실행시켜 확인이 가능하고 꼭 에디트 시퀀스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시뮬레이션 플레이를 통해 실행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로 동작 순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실행 아이콘은 윈도우 두 번째에 있는 윈 간트 차트 윈도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시퀀스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피팅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입 볼륨은 부품의 이동 경로에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며 이 기능은 설계 변경이 일어난 후에 다시 해당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변경된 다른 부품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익스플로드는 어셈블리 되어 있는 구성품을 빠르게 분리하여 3D 환경에서 구성 요소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랙과 시퀀스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리셋 포지션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포지션으로 구성 요소들을 리셋이 가능하며 제네레이트 비디오는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동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스파인더입니다. 이 기능은 부품이 충돌이 없는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에서 트랙을 만들어주고 충돌이 없는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선박 같은 경우 좁은 통로를 따라 그 장비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스무스 기능은 제네릭 트랙에서나 패스파인더로 만들어진 경로를 자동 계산하게 되면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스무스 기능을 사용하여 쓸모없는 포인트를 제거하고 간소화시켜주며 충돌이 없는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래시 모드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충돌이 감지되어도 무시할지 아니면 색상으로만 표시할지 시뮬레이션을 멈출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피팅 시뮬레이션에서 셔틀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이동할 부품들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설정해주고 셔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트리에 셔틀이 기록이 됩니다. 파트나 프로덕트 상관없이 2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셔틀을 트랙을 설정합니다. 트랙에서는 셔틀을 선택한 이후에 레코더를 통해서 경로를 만들어 주고요. 인서트를 통해서 경로를 하나씩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모드에서 시간이나 스피드를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서트를 더블 클릭한 상태입니다. 인서트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매번 인서트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레코더의 딜리트 기능을 사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디피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포인트들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트랙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리유즈 샷을 하게 되면 그 경로들을 보여지고요. 그 경로에 사용할 포인트들을 선택하고 인서트를 하게 되면 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폴레이터에서 서플라인이나 라인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트랙 안에서의 포인트들을 에디트 타임을 통해서 시간 간격들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레이어를 통해서 그 활성화 창을 열지 않아도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들을 플레이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디트 시퀀스입니다. 에디트 시퀀스에서 만들어 놓은 트랙들을 시퀀스의 액션 창으로 옮겨주고요. 그 옮겨진 트랙들을 머지, 업, 다운을 사용해서 같이 플레이할지 아니면 따로 플레이할지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머지 업을 해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를 합쳐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두 개의 스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플레이가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 머지된 걸로 풀고 싶으면 무브 업이나 다운을 하시게 되면 그 아래 창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간격을 딜레이를 주게 되면 하나가 플레이 되고 그 딜레이 값에서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정해 놓은 트랙들을 시퀀스를 통해서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뉴 간트 차트 윈도우고요. 지금 이때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엑셀 창, 간트 창에서 비주얼을 확인하면서 바로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늘릴지 아니면 시간을 이동할지 선택할 수 있고 왼쪽에 수치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스파인더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통로에다가 지금 장비가 하나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을 선택을 해서 트랙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허용 범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 시작과 끝의 거리에서 이동하는 길들을 찾아내 줍니다. 이때 길들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는 많은 포인트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스무스를 통해서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해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각과 끝점에 설정해 놓은 데에서 충돌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플레이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어널리시스는 제품의 사이즈를 측정이 가능하고 단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과 제품 간의 간섭을 체크하고 부품 간 최소 거리 및 허용 범위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일어난 전후의 모델을 형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팅 시뮬레이션은 조립 및 분해가 될 파트나 그룹을 만들고 조립 및 분해 순서를 정의하고 경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간섭 체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간섭을 피하는 경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설계 오류를 체크하여 동료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을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카티아 DMU를 통해서 설계 오류가 없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